정부가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내 모임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들 취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해서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 이제 교회 소모임이나 식사 제공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됐는데요. 이렇게 강화된 방역 수칙을 시행하고 첫 주말을 맞았는데 주일 예배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이 각 교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차분하게 이 주일 예배 준비에 나섰습니다. 네. 특히 지난 12일 이 주일 예배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은 이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능가하는 고도의 방역 체계를 구축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네. 서울 한 교회는 지역 인근에서의 확진자 발생으로 2주간 중단됐던 이 현장 예배를 지난 12일 재개했는데요. 우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모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고 예배 중 찬양은 물론 기도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찬양대도 마스크를 착용해 예배에 임하도록 했는데요. 원래는 교회 3층이 찬양대실인데 예방 차원에서 찬양대실은 폐쇄한 상태였습니다. 대신 찬양대원들은 1층 로비 한쪽에 비치된 가운과 이 악보만을 챙기고 별도의 연습 없이 찬양대석에 앉았습니다. 네. 이 교회 입장 때도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은 물론 발급받은 QR코드 확인 후 입장토록 했습니다. 또 예배 전후로 성도들이 앉았던 모든 자리의 소독은 필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소모임이나 점심 식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은 그러니까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교회만을 대상으로 이 방역 수칙을 강화한 셈이 된 거잖아요. 현장에서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각 교회들은 아무런 지원 없이 지난 5개월여간 이 예배당을 자발적으로 폐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네. 이 정부가 계속해서 교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에 대해 당혹과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저기 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다 모이는 걸 모이지 않게 하려면은 다 같이 똑같이 해야지. 교회만 그렇게 모이지 마라, 같이 모여서 하지 마라, 모임하지 마라,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모임도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굉장히 그 수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소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같이 식사도 하는 거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좀 교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고 좀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위험, 이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이나 헬스장,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서울 시내를 제가 직접 돌아다녀 봤는데요. 보통 점심시간이 12시이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이 되자 한 식당에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었는데요. 또 다른 장소인 커피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마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식당, 커피숍 등에서 다들 만나고 있는데 유독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는 것은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교회는 건물 출입부터 정부 지침의 이 FM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체적으로 방역 방침을 더 추가해 철저하게 하고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취재 이후에 네. 점심을 거의 밖에서 먹거든요. 네. 이후에 점심을 먹을 때 식당을 들어갈 때 발열 체크나 또 손 소독을 의무화하는 곳이 전혀 그렇죠. 없었습니다. 예. 네.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또 다른 사람이 앉은 곳조차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의심할 게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네네. 이렇다 보니 교회만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이 규제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예, 네. 예. 교회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먹는 게 더 불안한 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방역도 하고 그러는데 식당에 가보면 온도 체크조차도 안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서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이제 교회에서 식사가 안 돼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라고 하니 방역도 잘 돼 있지 않는 곳에 11명의 아기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있는 그런 식구가 모두 가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게 저희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 정부의 이 조치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견을 또 내고 있잖아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교회만 소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법률 쪽에서는요, 이번 조치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중에서도 종교 의식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지나쳐 위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일부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 성당 등 타 종교 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에도 교회만을 특정해 문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를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의료 전문가들 역시 교회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비슷한 유형의 모임들을 일관되게 규제해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우리나라 종교 중에 개신교의 수가 많다 보니까 더 잦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깜깜이 감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역 감염은 시역되었었고요. 교회가 어떤 감염의 온상인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발언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지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발생된 이 집단 감염은요, 전체의 5월, 6월 그 달 기준으로 했을 적에 3.4%에 불과합니다. 교회 외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했던 많은 접촉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교계 내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한교총, 한교연 등 연합기관에 이어서 한국교회 대표 보수교단인 예장고신과 대신 합신 세계교단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는 작은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라며 교회의 모든 소모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요구는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선결교회도 성명서를 통해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지역 교계의 반발도 거센데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서 예배 범위와 이 형태는 교회가 정하는 것임에도 정부가 그것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